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AP투자연구소의 전문가 이정열입니다. 자, 금일은 10월 19일이고요. 현재 시각은 12시 36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지금 함께 살펴보실 종목은 두산중공업이라는 기업이고 코드 번호는 034020입니다. 자, 두산중공업이 최근에 조정 흐름을 좀 보여준 이후에 투자 심리가 어느 정도 회복을 하면서 주가가 좀 반등하고 있는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배경에 대해서 산업은행에서 최근 한 국정감사에서 또 진행했던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의 발언이 어느 정도 영향을 좀 미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관련 기사를 좀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산업은행 회장인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이 16일 국회의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신용보증기금 한국산업은행 등과 함께 국정감사에서 답변을 하고 있었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 여기에서 두산중공업이 없으면은 한국의 발전은 외국에만 의존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석탄 정부에서 지금 탈석탄 정책을 좀 진행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두산중공업마저 없으면 한국의 발전 설비를 제공하지 못하게 될 경우 한국은 발전 부분을 외국 기업에만 의존하게 된다. 저희가 여러 가지 관점에서 두산중공업을 지원하는 판단을 내리게 됐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3조 원 규모의 자금의 투자를 진행할 수 있는 그런 배경을 설명을 한 겁니다. 여기에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이 투입된 자금이 모두 회수할 수 있다라는 그 판단 하에 지원이 이루어졌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업계에서는 두산중공업의 석탄 화력 발전 산업에 지원된 액수 상당 부분 자체가 상환 가능성이 적다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었던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두산중공업에 투입된 자금이 모두 회수할 수 있다라는 판단이 어느 정도 그 그림을 좀 그려놓고 여기서 큰 그림 하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밝혔다라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두산중공업을 계속 유지를 좀 시켜야 한국의 발전 설비 산업 자체가 외국 산업에 의존하지 않고 자체적인 그런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라는 그런 판단이 경제에서 산업은행에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었던 그런 배경이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2011년 이후에 올해까지 모두 3조 원 규모 자금을 두산중공업 측에 지원을 했다라고 했을 때 이 가운데서 60%가량인 1조 9천억 가량이 미상환된 상태다라고 이렇게 기사가 설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 산업은행 회장이 두산중공업의 중요성을 한번 얘기를 해준 그런 기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동안 쌓은 노하우로 국내에 두산에 버금갈 만한 발전 설비 업체가 없기 때문에 지원을 하게 됐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두산중공업 그룹 전체 구조조정으로 우리가 투자한 자본을 환수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밝혔다라고 합니다. 두산중공업마저 못하면 한국은 영원히 발전 시장에서 도태될 것이기 때문에 여러 관점에서 두산중공업을 지원을 했다라고 얘기를 한 것인데 그만큼 두산중공업이라는 기업의 한국산업, 발전 설비 산업에서 두산중공업의 상당히 중요한 그런 경쟁력과 그런 상징성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조금 부각이 됐었던 그런 국정감사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물론 대출이 조금 미상환되어 있는 금액이 있다는 것 자체는 부채 비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재무제표의 그런 훼손이 좀 염두를 해둘 수 있는 부분이지만 이 부분은 거의 다 반영이 됐고 지금은 여기에 대해서 자구안이 이행이 되고 있고 1조 한 2조 가량의 자금을 그 두산그룹도 계속 확보를 하고 있는 구조조정을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로서도 투자 심리가 대폭 소폭 회복을 하는 그런 발언이 아니었나 그렇게 좀 평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재무제표가 조금 악화가 됐었던 그런 요인들은 부채 비율이 좀 올라가면서 악화가 됐었죠. 그리고 뭐 그런 부분들은 두산 피어셀에 대한 지분을 좀 증여를 받으면서 어느 정도 회복하는 개선을 시키는 그런 모습으로 그 방향을 좀 잡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런 산업은행의 자구안을 이행함으로 있어가지고 재무 구조 조정은 지금도 진행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인프라코어의 매각만 남아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부분이죠. 자, 지금 구조를 보면은 두산이 중공업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인프라코어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서 두산이 또 따로 퓨어셀 지분을 또 가지고 있죠. 퓨어셀. 근데 이 퓨어셀을 두산 밑으로 보내면서 이제는 두산, 그리고 중공업, 그리고 인프라코어를 지금 매각을 마지막 다음 달 지난달 한 28일쯤에 예비 입찰을 좀 완료를 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한 예비 입찰 이후에는 1, 2개월 가량의 기간이 좀 소요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프라코어를 한 1조 원 가량으로 매각을 하는 것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 두산중공업 밑으로 퓨어셀을 넣는다면은, 직결을 한다면, 퓨어셀을, 이런 구조, 두산의 중공업, 퓨어셀, 이런 구조로 좀 변경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들. 자, 그런 부분들과 함께 두산 솔루스, 두산 타워, 그런 것들도 지금 이제 계약이 좀 진행 중에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자구안은 충분히 이행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 심리가 어느 정도 조금 반등이 나왔던 것은 추후에 기업 자체가 불확실성이 지금 반영이 되고 있는 부분들, 제가 말씀드린 이런 부분들이 다 불확실성인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해소가 되는 그런 부분으로서 진행이 되고 있으면서 주가의 투자 심리가 어느 정도 회복을 하면서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긍정적인 상황이다라는 부분들 확인할 수가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은 두산인프라코 금융권 관계자에서 좀 얘기를 좀 들어보면은, 채권단은 두산의 자구 이행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시장 여론을 한번 보면은. 그리고 인프라코어 매각을 좀 마무리 지으면은 더 이상 상환 시기에 대해서는 왈가불고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죠. 그런 얘기가 좀 나와주고 있었던 이유는 그만큼 두산 인프라코어의 매각이 중요하다라는 부분들을 설명을 좀 드릴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자, 극단적으로 협상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내년 초까지도 이런 상황들이 좀 진행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협상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지켜보시면서 참고를 해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겠죠. 자, 지금 두산중공업이 어느 정도 반등이 나와주고 있으니 일단 우리 권리락 발생이 됐던 이 고가 부근을 먼저 돌파, 21선에 위치해 있죠. 이 부분을 먼저 돌파를 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으로 마무리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AP투자연구소에서는 매일매일 무료 종목을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라고 검색을 하시면 상단 부분에 웹사이트가 확인이 되시는데 AP투자연구소를 클릭하셔서 들어오시게 되시면요, 홈페이지 중앙에 2020년 무료 추천 종목이라는 내역이 있습니다. 여기를 클릭하셔서 들어오세요. 하단 부분에 좀 내려다 보시면은 저희가 매일매일 이렇게 종목을 추천드리고 리딩을 해드린 게시판들이 확인이 되시죠. 자, 10월 5일 게시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장전에는 뉴욕 증시, 미국 증시가 어떤 움직임을 보여줬는지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9시부터는 종목 추천을 드리게 됩니다. 자, 네오크레마가 현재가 9,500원 기준의 매수, 그리고 1차 목표가 9,785원, 손절가가 9,160원, 그리고 마이크로 프렌드가 현재가 6,100원에 매수가를 알려드렸고 목표가 6,280원, 손절가 5,820원으로 대응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녹십자 웰빙이 현재가 15,000원 기준으로 매수하시라고 안내를 드렸고 1차 목표가는 15,450원, 손절가는 14,200원으로 대응하시라고 안내를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추천드린 종목들이 움직임을 보이는데요. 자, 9시 5분쯤에 네오크레마 1차 목표가 돌파, 추가적으로 상승하고 있다라고 차트를 통해서 이렇게 같이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자, 마이크로 프렌드도 9시 3분 1차 목표가를 달성을 했다라고 알려드리고, 이렇게 녹십자 웰빙도 1차 목표가를 달성을 했다라고 게시판을 통해서 사진을 통해서 자세하게 안내를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시장이 어떻게 움직였는지도 설명을 드리는데 지금 9시 21분에 네오크레마가 30% 상한가를 달성을 했다
라는 내용도 말씀을 드렸고, 종합적으로 우리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댓글을 통해서 이렇게 리딩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전체적으로 종목 추천 종목들이 어떻게 됐는지 결과를 이렇게 정리를 자세하게 해드리면서 결과 정리를 이렇게 좀 해드리죠. 자, 이렇게 해드리면서 다양하게 리딩을 자세하게 상세하게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매일매일 종목을 무료로 추천드리고 리딩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들어오셔서 많은 도움을 받아가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